지금 저희 뒤에 축구와 막 다 뜯어진 네. 그 사진 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거 저희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이렇게 줍줍한 그런 이제 사진인데 리버풀의 마네 네. 관련해서 뭘 하다가 이게 뭐 마네의 신발이다 이건 아닌데 예, 마네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축구화를 사서 신을 돈도 없었다라고 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 몰래 7시간 거리에 있는 제너레이션 풋이라고 그 세네갈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네.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트라이얼을 받았을 때 테스트 보는 사람이 감독관이 야, 너 이 신발로 축구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배경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마네의 신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어쨌건 간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축구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 굉장히 간절하고 전부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그렇죠. 뭐 남미나 네. 굉장히 좀 빈국이라고 할까요? 네. 어렵게 사는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드림을 할 수 있는 네. 정말 합법적인 예. 그 목숨을 걸고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네. 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건데 이 축구 이 사진 하나가 저는 그런 걸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다 뜯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또 축구를 네.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네. 유럽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하고 네. 이런 이제 이미지 같고 보니까 마네가 또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도 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7살에 돌아가셨는데 전염병이 돌았었대요. 마네가 직접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랬다며. 예, 근데 병원까지 가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네가 지금도 그렇게 예. 검소하고 혹은 도네이션도 되게 많이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도 실제 짓기도 하고 동네에다가 그 어렸을 예. 때 그 자기 아버지가 예. 그렇게 돌아가신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마네가 화제가 됐던 게 한 번은 미스존 지나가는데 핸드폰 액정 깨진 거? 예, 아이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깨진 걸 보더라고요. 예, 너 같은 부자가 왜 그런 걸 들고 다녀 이러니까 나는 페라리라던가 다이아가 박힌 시계라던가 그런 것들 필요가 없다.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세네갈인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베풀 수 있는 선순환의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리버풀에 또 있어요. 그렇게 네. 어려운 친구. 지금 아니 저는 사실 이 사진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리버풀로 시즌 도중에 왔는데 예. 뭐 너무 잘해 진짜. 네. 루이 디아스. 네. 예, 진짜 잘하잖아요. 네. 콜롬비아 출신인데 이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예.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롬비아의 그 와우족이라는 예, 그 원주민 출신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우족? 그쪽에 이제 조금 유전병처럼 영양실조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관련한 걸 찾아봤을 때 그 나오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의 출신이고 예. 영양실조라든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입단 테스트를 봤을 때, 야, 너 이렇게 말라가지고 축구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입단을 허락을 하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나중 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말랐잖아요. 지금 봐도 예, 예. 지금도 말랐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 사진인데 루이 디아스가 네. 예. 우리는 축구 선수들의 인생 역전 혹은 성공 스토리, 네. 드라마 이런 걸 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뭐 그런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만에 어렸을 때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지난 새벽에 비아레알하고 챔피언스리그를 네. 했는데 와 처음에 두 골 먹히고 큰일 날 뻔했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리버풀 입장에서 예.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 지난 새벽에 입중계 안 했잖아.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면 이거는 리버풀이 1차전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요. 나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하지? 아니, 저는 그때까지 안 자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할 게 있어가지고 안 자고 있다가 누워서 경기를 조금 편하게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는 거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딱히 보는데 3분 만에 골 나온 거예요. 맞아. 이거 뭐야 하는데 또 2대0 되니까 도저히 큰일 났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경기 끝까지 다 보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었는데 자. 이 마네하고 루이 디아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어쨌든 다시 그걸 뒤집으면서 리버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 역전도 있겠지만 특히 루이 디아스의 겨울 이적 시장의 합류가 리버풀을 어떻게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좀 전술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비아레알 새벽 경기. 그 선발 라인업으로 공격 3인방을
조타를 가짜 9번에 세우고 마네하고 살라를 좌우에 배치를 시켰죠. 디아스가 왼쪽에 마네 중앙에 살라 오른쪽으로 많이 중요 경기들은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약간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맞아요. 디아스를 뺐었죠. 마네가 이제 가짜 9번을 했었는데 변화를 좀 줬던 거고 예. 이렇게 멤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예, 전반에만 2실점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예, 불안한 출발을 알렸었죠. 코클랭 이거 무슨 뜻이었어? 골 넣고 이거? 글쎄요. 나에겐 시간이 더 있다였나? 계속 쉬게 이런 세레머니를 뭐 하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역전할 거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랬었나? 예, 그거 뭐 코클랭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디아하고 코클랭이 골 넣어가지고 전반전에 예. 2대0으로 끝나서 와 이거 설마 예. 설마 막 이렇게 됐었죠. 근데 전반전 진짜 심각했거든요, 리버풀이. 음. 물론 뭐 그가 이 경기가 폭우가 내려서 뭐 그런 여파도 있었고 또 이제 비아레알이 진짜 시작부터 미친 듯이 압박했어요. 맞아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압박한 데다가 또 이제 케이타 같은 선수들이 부진하기도 하고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66.3%였거든요. 66.3 저 맨 예. 아래에 있는 거 예, 저게 리버풀의 패스 성공률입니다. 전반에만. 예. 와. 근데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가장 낮은 수치였죠. 아 리버풀이 밀란, 포르투, 예. 알레티 이런 뭐 인터밀란, 벤피카 이런 상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80 이상인데 근데 이번엔 66%. 와 진짜 떨어졌네. 리버풀이 원래 80 밑으로 내려가는 경기 거의 못 그렇죠. 보잖아요. 정교한 팀이니까. 예. 근데 전반전에는 진짜 어려웠다. 거기다가 이 조타의 부진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조타가 뭐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률이 33.3%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네. 예, 그리고 패스 9회밖에 시도도 못했을 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도 67%밖에 안 됐어요. 아 가짜 9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예. 봐야 되겠네.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소유권을 얻어낸 건 하나도 없는데 1은 횟수만 5회였어요. 아 죽었네. 예, 완전 죽었거든요. 예, 전반전에서 조타 예. 카드를 실패했었다 전반에. 예. 거기다가 조타가 부진하니까 마네도 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 마네가 더 심했어요. 어허. 패스를 13회 시도를 했거든요, 전반전에. 근데 성공이 5회밖에 안 5번밖에 되고요. 없네. 예, 그 5번 중에 2번이 킥오프. 실점하고 킥오프, 실점하고 킥오프. 그래서 저기 지금 예, 저기 중앙에서 백패 그리고 5번이 다 백패스예요. 전체 아! 패스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러네. 아 네. 이거 진짜 만해도 힘들었네. 당연히 슈팅 0, 드리블 0, 찬스 메이킹 0. 다 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에만 기대 득점이 일단 비아레알이 한 골인데 리버풀 0.1골. 0.1이면 그냥 아예 경기를 못했다는 얘기죠, 예, 진짜. 그리고 예. 뭐 슈팅 5대2, 유효 슈팅도 2대0. 뭐 이런 오케이. 모습들이었던 거죠. 전반전에는 완전히 리버풀이 무너졌다. 잡아먹혔다. 잡아먹혔다. 그래서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조타 빼고 디아스 넣었죠. 바로. 그러면서 마네가 최근에 잘하는 가짜 9번을 예. 하고 딱 멤버 자체가 이미 역전의 멤버였네. 예. 후반전에. 그러고 이제 완전히 흐름을 가져왔죠. 맞아요. 그래서 예, 루이스 디아스가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만 45분 뛰었는데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4회 다 성공하면서 공동 최다였고요. 슈팅 4회로 최다였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4회에 패스 성공률도 90%나 달했고. 그러니까 45분 뛰었는데 예. 이번 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1위다. 예, 슈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분 뛴 선수들보다도 예. 와, 완전히 바꿔놨네. 게임 체인저네 진짜. 예, 거기다가 마네도 이제 덩달아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예, 디아스가 살아나면서 마네도 후반전에만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공동 최다인 거고요. 찬스 메이킹 2회, 볼 경합 12회에서 11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같이 살아나는구나. 그렇지. 예. 사실 분산시켜주고 막 해줘야 같이 예.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예, 전반전의 기록은 아까 얘기를 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반전은 슈팅 13회, 완전? 유효 슈팅 5회, 그리고 3골 넣었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 9회 성공시켰고, 점유율도 64%. 아까는 49%였는데 예. 확실히 올라갔네. 옆에는 또 루이 디아스가 있지만 이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어태킹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공격적으로 위협적이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전반전 비아레알만 막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후반전은 압도적으로 이제 리버풀만 막 올라와 있는. 아래가 리버풀이고 위에가 예. 비아레알이니까 예. 완전히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 후반이 다른 경기. 예, 완전 다른 경기였다는 거죠, 양상이. 오케이. 예,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마네가 3번째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에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 넣었었죠.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15골 넣었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선수 역대 최다입니다. 드록바를 넘었네. 예, 드록바가 14골이었는데 드록바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이 토너먼트에서 나이 그렇죠, 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넘어섰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디아스 영입 효과에 대해서는 마네가 중앙으로 간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네가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시즌부터 살짝 하락세였어요. 어려움이 좀 있었지. 예, 리버풀에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공식 대회인데요. 계속 20골 이상을 넣었잖아요. 이번 시즌도 벌써 21골을 넣었잖아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네. 그런데 지난 시즌에 16골에 그쳤거든요. 아하. 특히 후반기 때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마네가. 네. 예, 이런 모습들이 지난
지난 시즌에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디아스가 영입되기 이전까지는 다소 고전을 했었어요. 어허. 디아스가 영입되기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25라운드까지 2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8골 1도움에 그쳤었거든요. 예, 이러면서 뭐 223분당 한 골 넣고 223분당 한 골. 예, 그 전반기 정도로 때. 상당히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루이 디아스가 이적해 올 때 마네가 밀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예,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디아스가 영입되고 나서는 10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렸어요. 그래서 129분당 한 골, 그리고 97분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완전 마네도 예. 달라졌다. 특히 저기 빨간색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요. 디아스와 함께 선발 출전한 경기거든요. 동시 선발. 예. 아하. 여기서는 7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렸죠. 아, 확실히 같이 뛰었을 때 시너지 파괴력이 올라갔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짜 9번에서 섰을 때 이번 시즌에 12경기에서 9골 2도움. 아, 저거는 이제 왼쪽 윙에 섰을 때 31경기인데 예. 거기에 비해서 파괴력이 엄청나네. 예. 거의 센터포워드 가짜 9번에 했을 때는 저 정도면 경기당 하나의 예. 공격 포인트. 왼쪽에 섰을 때는 3경기 하나 정도. 예. 아, 완전 이거 뭐 비율로 보면 확실히 예. 달라졌네. 자, 저희가 이제 그럼 스탯적으로는 쭉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도대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예. 루이 디아스의 합류가 예. 루이 디아스는 물론 마네까지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및 지금 여전히 4관왕의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 변화를 확실히 가져온 거냐는 거죠. 저는 일단 마네가 조금 내려왔던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네가 예전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거의 동물처럼 측면을 맞아요. 파괴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다. 이렇게 예. 폼이나 이런 게. 그러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저는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돌파도 예전만큼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아하. 이번 시즌에는 예전보다 거의 절반 정도 경기당 드리블 돌파 성공이 줄어들었거든요. 아하. 예, 그런 상태에서 디아스가 오면서 디아스가 이제 대신 그런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들을 해주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반면- 마네가 한참 좋았을 때 해줬던 플레이를 루이 디아스가 하고. 예. 마네는 윙이면 확실히 돌파도 더 시도하고 드리블도 치고 스피드 있게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마네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9번으로 예. 옮겨서 아. 그리고 9번에선 여전히 그래도 그 정도 스피드가 센터백들과 붙으니까 괜찮지. 그럼 얘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어. 거기다가 마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요. 연계라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짜 9번에 섰을 때는 약간 좀 연계 이런 것들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계가 잘 되면서 거기다 또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둘이 스위칭도 되고 둘이 연계도 되고 실제 이번 경기에서도 루이스 디아스의 그 패스 받은 그것들 나올 때 마네하고의 연계들이 그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루이 디아스의 합류의 효과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거네. 예. 혼자 하던 걸 둘이 하는 거고. 예. 그죠? 왼쪽도 파괴하는 것을 많이 혼자서 막 했던 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피르미노가 그 전에 있었잖아. 예, 그렇죠. 마누라 라인 이렇게 예. 불렀을 때. 그래서 왼쪽에서 혼자 막 했었는데 루이 디아스가 오면서 둘이서 막 스위칭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쪽에서 예. 둘이서 하는 혼자 하던 걸 둘이 하고. 예. 두 번째는 마네가 이제 그런 윙어로서의 어떤 폭발력을 예. 더하기에는 약간 나이가 들면서 떨어졌는데 아주 지금 막 힘있고 막 이런 이제 싱싱한 루이 디아스가 아주 여기서 또 흔들고 예. 마네는 하지만 스피드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 피크 쳤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가운데로 갖다 놓으니까 네. 거기서 센터백도 사이 빠지고 혹은 연계도 이제 막 점점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나니 네. 그럼 살라는 뭐 여전히 뭐 어쨌든 지금 득점 랭킹 1위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 수비는 뭐야 얘네 하지만 루이스 디아스가 오면서 살라가 다소 영향력이 떨어졌죠. 후반 D 예. 후반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르미누는 그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살라 마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딱 그렇게 진짜 맨날 예. 피르미는 내려오니까 그렇게 구동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르미누가 이렇게 패스들을 찔러주는 형태로 됐었어요. 그렇지 골은 많이 분명히. 먹더라도 그런 걸 플레이 근데 잘했지. 지금은 도리어 왼쪽에서 공격수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쪽은 다소 살라가 오히려 예,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거 약간 좀 전술적인 이유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맞네요. 예. 왼쪽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되고 살라는 상대적으로 사실 전반기 때 살라 골 넣는 거 괴물이었죠. 이어졌으면 지금 미친 득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확실히 하반기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 또 그쪽은 아놀드가 올라오면서 또 예, 그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것들을 해주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핸더슨이 조금 예전만 못하면서 그렇죠. 원래는 예. 이제 살라, 핸더슨, 아놀드 예, 요 그 라인이 이쪽이 이제 오른쪽 공격 라인인 거고 디아스, 마네 그리고 로버트슨 이쪽이 이제 왼쪽 공격 라인인 건데 아, 최근은
왼쪽 오른쪽도 비교하면 로버트슨이 더 좋아요. 맞아요. 뭐 이번에는 뭐 아놀드가 어시를 하긴 예, 했지만 그렇죠. 너무 근데 좋고. 아노드는 계속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한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아 재밌네요. 네. 이렇게 또 분석까지 스탯 있고 그 스탯의 이유 변화의 이유까지. 네. 자 그래서 루이 디아스와 마네 정말 이런 축구 선수들의 인생 역전 들 때마다 좀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뭐 피르미누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조타는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대신 또 골을 많이 넣잖아요. 조타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잖아요. 살라, 마네, 루이스 디아스, 조타, 피르미누까지 팻파이브라고 부르다고. 이게 팻파이브가 뭐냐면요. 과거에 그 NCAA에서 그 1990년대 초반에 미시간 대학교가 신입생들로 준우승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크리스 웨버하고 혹시 아세요? 크리스 웨버? 몰라요?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때는 앰퍼니 하더웨이 모르세요? 페니 하더웨이? 샤키로니. 샤키로니를 알지. 샤키로니의 그 파트너였던 페니 하더웨이 있거든요. 예. 농구까지 이렇게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어쨌건 간에 예. 그때 이제 크리스 웨버하고 제일런 로즈하고 뭐 주아나우드하고 이런 선수들이 신입생 5명이 경이적인 그 준우승을 이끌어내가지고 경이적인 5인이라고 해가지고 팻파이브라고 불렀거든요. 아. 이게 원래 팻포에서 온 거예요. 비틀즈를 팻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팻파이브라고 하는데 현재 리버풀 공격 5인방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미나미노가 더 힘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 거기를. 오리기도 그러니까 밀란 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나오는 거고. 자 좋습니다. 아 정말 리버풀 너무 잘해요. 예. 잘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효과기도 하는데 또 어디까지 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